이 신비로운 풍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까마득한 오랜 세월, 강물이 굽이치는 골짜기마다 땅과 물이 빚어낸 오랜 이야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싱그러운 녹음이 짙어가는 원시의 숲은 수많은 생명들을 품고 있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풍경이 정겨운 고장, 경기도 포천입니다. 아늘포의 내천, 강을 품고 있다는 뜻을 가진 포천. 그 이름은 아마도 이 강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깎아지른 듯 거대한 석벽을 울타리 삼아 대지 깊은 곳을 비밀스럽게 흘러온 한탄강. 강원도 평강군의 한 계곡에서 발원해 남북을 가로질러 흐르는 한탄강은 140km에 이르는 기나긴 물줄기입니다. 그 한탄강의 깊숙한 골짜기에 비둘기 낭이 있습니다. 땅 밑으로 푹 꺼진 듯 비밀스럽게 숨어있는 계곡의 한켠에선 세찬 물살이 쉼없이 흘러내리고 그 물살이 모여 깊은 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이곳은 수많은 산비둘기가 둥지를 틀고 살아 비둘기낭이란 이름이 붙었다죠. 단단한 바위를 뚫고 쏟아지는 폭포. 비둘기낭은 아무리 가뭄이 심해도 1년 내내 마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기이한 모양의 바위들이 빼곡한 동굴 안에서 서늘한 물소리를 듣고 있으면 시간의 흐름도 잠시 잊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찾아가는 이정표도 없어 인근 주민들만 알고 있었다는 깊은 골짜기. 요즘처럼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할 때면 아는 사람들끼리만 찾아가는 숨은 명소였다죠. 여기는 추워가지고 30분 이상 있지는 못하니까 그 정도로 하여간 굉장했습니다. 저희 마을 다른 데는 뭐 에어컨도 있고 다 있지만은 여기만 들어오면 에어컨 이상으로 자연적인 그 맛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한여름에 이제 막 찔 때 있잖아요. 그때 잠깐 내려와갖고 여기서 물에 한번 들어갔다가 위에 올라가기가 싫어요. 그 정도로 시원한 데입니다, 여기가. 골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물줄기는 이곳저곳을 적시며 흘러갑니다. 한탄강변을 따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현무암 협곡. 좁고 푸른 물길 양쪽으로 웅장하게 서 있는 암벽들이 그야말로 절경입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신비한 조각품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야, 조그만 폭포도 있네. 산 양쪽이 깎아지른 절벽같이 됐는데 거길 돌아나가는 강물 너무 멋있죠. 절벽, 폭포도 있고 새들도 있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누군들 이 풍경 앞에서 압도당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은 지형을 가진 한탄강. 특히 이곳 대교촌 현무암 협곡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정도로 신비로운 풍광을 간직하고 있죠. 수십 미터에 이르는 수직 절벽들과 다양한 형태의 주상절리가 발달해 지질하게 보물 창고라고도 불립니다. 배를 타고 나가면 한탄강의 숨겨진 속살을 제대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비경이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50만 년 전. 네. 그때 이제 이 휴전선 북쪽에 평강이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평강. 예. 아, 평강 북쪽 한 20km에 680m 정도 높이가 되는 이 산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이제 화산이 분출을 해가지고 지금 이 한탄강이라는 강 이전에 큰 강이 있었는데 네네. 그 강 골짜기를 따라서 이제 용암이 마치 이제 죽 같은 것이 쫙 흘러내린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골짜기 모든 평야를 다 덮었어요. 그 가운데를 흐르는 물이 있을 때 네네. 그때는 이 계곡이 네. 90도로 모두 다 이런 식으로 깎아지는 듯이 네네. 딱딱 만들어진 거예요. 아, 옛날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주 용암 길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먼 옛날 화산 폭발로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깊은 계곡이 만들어졌고 오랜 침식 작용을 거치면서 지금과 같은 모양이 됐다는 것인데요. 한탄강과 영평천이 만나는 지점인 아오라지에는 그 아득한 과거를 짐작해 볼 수 있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용암이 동그란 공처럼 차곡차곡 포개진 모습이 마치 베개를 쌓아놓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너무 이뻐요. 예. 용암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물을 만났어요. 그러면 요 앞이 먼저 식어버리니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겠죠? 아, 그렇죠. 근데 진행이 안 되는데 뒤에서 위에 밀고, 있는 용암이 용암이 밀고. 계속 밀어붙이니까 예. 이렇게 돼버려요, 그죠?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버려요. 김밥을 마는군요. 그렇죠. 아. 그러면 이게 완전히 다 이제 이게 다 굳어져 버리면은 예. 그 다음 게 또 이제 다른 데서 또 삐져나와가지고 다시 또 만들어. 아. 그래서 또 나와, 또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된 거예요. 수십만 년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한탄강. 이곳에서 유구하게 흘러온 이 땅의 역사를 마주합니다. 뜨거운 용암으로 모든 것이 사라진 곳에 흘러든 서늘한 물줄기. 그 한 줄기가 깊은 강이 돼 그 강을 따라 다시 생명이 자랍니다. 대부분의 구간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맑은 수질을 유지해온 한탄강. 허가받은 어부 몇 명만이 정해진 구역에서 조업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물을 한번 건져 올릴 때마다 온갖 물고기들이 쏟아집니다. 여기가 이제 바닥이 안반에다가 그 돌이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고기들이 산란하고 살 수 있는 여건이 아주 좋은 지역이죠. 강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곳은 더없이 풍요로운 삶의 터전입니다. 바다하고 민물에서 나오는 물고기 아니면은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쏘가리라고 하는 건데 얘도 1급수에서만 사는, 얘는 되게 귀한 물고기예요. 대농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속이 좀 있는 곳에서만 사는 물고기예요. 한탄강하고 임중강이 거의 제일 많이 서식을 하는 물고기예요.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일을 도왔다는 유흥복 씨. 한때는 힘든 어부 일이 싫어 가출까지 한 적도 있었지만 몇 년 전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면서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다죠. 그런데 애써 잡은 물고기를 왜 다시 놔주는 걸까요? 천연기념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치어라 그러죠. 조그만 물고기들은 놔줘야 또 크고 또 그 커서 알을 낳고 그래야 생태계가 유지가 되니까요. 그래서 놔주는 거예요. 이 정도는 잡아도 되는데 이 정도는 방생을 해야 돼요. 이제 작으니까. 젊은 어부는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 사는 법을 터득해 가는 중입니다. 아직 30도 채 되지 않은 나이. 친구들처럼 도시에 나가 화려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자리에 만족하며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맛볼 수 없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는 법입니다. 갓 잡아 올린 싱싱한 것들을 듬뿍 넣어 끓인 라면 한 그릇도 어부들에게만 가능한 호사겠지요. 산 너머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이 골짜기마다 스며드는 아침. 겹겹이 이어진 능선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포천은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인 고장이기도 하죠. 서울에서 1시간이면 이렇게 울창한 숲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국립수목원입니다. 제가 대답하는 것 같아요. 만물이 살아나는 봄. 이맘때의 자연이라면 어딘들 아름답지 않겠습니까만 실록이 그 빛과 향기를 더해가는 숲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작은 풀 한 포기까지도 생명의 기운을 가득 머금은 국립수목원. 체온이 달라서 올새가 싫어하니까 저 뭐야? 저거 온갖 종류의 나무들은 물론 다양한 생명체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곳은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기도 합니다. 눈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개 구멍이 볼록볼록볼록해. 그게 눈이에요. 눈을 깜빡깜빡하지? 그렇지? 파리가 오니까 막 저희가 살던 곳에서는 사는 곳에선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자세하게 볼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어서 재밌고 신기해요. 살아있는 숲은 생태계를 이루고 수많은 생명들을 불러들입니다. 숲에서 만난 이 녀석은 오색 딱따구리입니다. 오래된 나무의 구멍들은 대부분 새들의 보금자리. 국립수목원은
100여 종의 새가 서식하는 새들의 천국입니다. 저 구멍에서 앞이 다 트여 있죠. 그러니까 새가 저기서 딱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 쭉 들여다보면 다 볼 수가 있죠. 그런 자리에다 나무로 골라서 집을 짓는 거예요. 경계를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이렇게 수많은 새들과 함께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천연기념물이 살고 있는 생명의 보고. 국립수목원은 그 종의 다양성과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식물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곤충이나 동물과 더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걔네들이 다양하지 않으면 동물도 다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숲의 근간은 저는 생각하기를 나무가 굉장히 중심이 되는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나무가 풍성하고 다양한 종이 있다면 풀도 그만큼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또 다른 곤충이나 동물들도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국립수목원 일대는 흔히 광릉숲이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천은 물론 남양주와 의정부까지 3개 시에 걸쳐 있는 방대한 규모로 국립수목원을 비롯해 보존 가치가 높은 숲의 70%가 포천 일대에 자리하고 있죠. 이 가운데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이 숲에는 서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의 근육과 같이 울룩불룩한 표피가 인상적인 서나무는 공해에 대한 저항성이 약해 웬만큼 울창한 숲에서도 잘 자라지 않는 수종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그 서나무 숲이 가장 우리가 실제적으로 극상 상태에 있을 때 서나무가 나타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온대 저지림에 있어서 물론 갈참나무나 안 그러면 다른 그 여러 가지 활류수가 나타나지만은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그 나무가 그 큰 나무가 서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숲으로 볼 때는 가장 발달된 상태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가장 발달됐고 가장 이렇게 그 이제 숲이 그 장령화돼 있다 그럴까? 가장 이렇게 오래된 숲이라고 보시면 되죠. 숲도 나이를 먹으면서 발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 단계인 가장 안정된 상태를 이루고 있다는 광릉숲. 수도권 가까이에 이처럼 건강한 숲이 조성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광릉숲 한가운데는 조선 7대 임금 세조의 능인 광릉이 자리합니다. 국립수목원이 광릉수목원이란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이유이죠. 살아생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세조. 죽어서는 자연 속에서 안식을 얻고자 했던 걸까요? 능 주변으로 울창한 숲을 조성하도록 어명을 내렸다지요. 세조가 생전에 이 광릉을 자기 능으로 설정을 하고 이제 능림으로서 이제 보존 관리를 시작한 거죠. 사후에 이제 여기에 이제 화소가 능지기가 파견되고 능지기는 이제 화소를 두고 이 사방 시오리를 능림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후를 해가지고 지금 54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숲이 그대로 보존해가지고 영맥을 이루고 있는 거죠. 숲을 잘 보존하라는 어명이 이어진 것일까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같은 시련 속에서도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광릉숲. 500여 년의 시간을 머금은 숲은 스스로 완성된 생태계를 이뤄 다양한 생명을 키워내고 그 생명들은 다시 숲을 건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 나무가 자라고 또 나무가 있어야 물이 다시 생명력을 얻고 그리고 그 생명력을 다시 사람이 얻고 이런 아름다운 숨쉬는 우주의 활동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 여기선. 한반도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포천. 전쟁의 아픔과 분단의 비극을 가장 생생하게 체험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저 평범한 농촌 마을로 보이는 영중면 양문리. 그러나 이곳은 해방 이후 남과 북에 미국과 소련의 군정이 실시되면서 경계선이 그어졌던 현장입니다. 여기 요 자리가 이 해방되고 나서 38선이 맥히면 38선을 갈라졌을 때 여기가 접경 말뚝이 그 38선이라는 표시 말뚝을 바로 이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꽂았던 거예요. 38선이 갈리고 나니까는 어떤 집은 여기 저 이덕흥 씨네라는 집인데 부엌은 이남이고 방은 이북인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는 그 집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 살지만 사상이 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이남으로 가고 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거기서 또 저쪽으로 갔어요. 이북으로. 그래서 여기가 갈라져 가지고 이게 이제 6.25 때까지 여기가 공백지대지 뭐 사람이 못 사는 거예요. 남과 북을 갈라놓은 경계선은 평화롭던 이 마을도 하루아침에 반으로 쪼개놓았습니다. 어제까지도 서로 이웃이고 친구였던 사람들이 좌냐 우냐 하는 이념에 따라 분열하고 헐뜯기 시작했다죠. 마을과 남북을 가른 건 경계선 하나에 불과했지만 마음의 거리는 멀고도 멀었습니다. 일 년이 좀 넘어가니까는 그다음부터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대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대로 이게 정권이 튼튼하게 자꾸 강화가 되니까 사람들 다니는 거를 통제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위갓집인데 거기를 오려면은 지금 저기 저 능선 너머로 해서 이렇게 해서 몰래 이제 무슨 나물 뜯으러 가는 거 모양 또 뗄나무 하러 가는 거 모양 그렇게 이제 위장을 하고 그렇고 살살 이제 그 감시하는 인민군이 감시하는 걸 그걸 눈을 피해서 여기로 왔다 가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당 간부들한테 어떻게 해서 이제 누가 그걸 고발을 하면은 또 붙들려 가고 그렇게 살았어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또 한 사람, 권증웅 할아버지입니다. 남과 북 사람들이 경계선을 넘어야 할 때면 이 관모봉의 산길을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북 쪽에 살았던 할아버지도 어머니를 따라 수없이 이 길을 오갔다고 합니다. 창사꾼들 이북 사람들이 이남으로 넘어댕긴 길이에요. 이게요. 오징어, 북어 이렇게 한 점씩 짊어지고 남한에 가서 팔아가지고 몇 배가 남으니까 3배, 500건 남아요. 그러니까 고무신, 하얀 고무신을 갖고 온다고. 오징어 한 축에 하얀 고무신 한 켤레야. 그러면 그걸 갖다 이북에다 팔면 쌀이 한 마리예요. 네. 남과 북으로 갈라진 가족들이 이곳에서 몰래 만나기도 했다는데요. 어떤 이유에서건
이 길을 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뭐 잡히면 철원 군당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 조서받고 해다가 영상 가뒀다가 언제 죽는지도 몰라. 혈육과 가정을 갈라놓고 이웃과 친척도 원수가 됐던 대립의 역사. 그 아픔의 기억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요? 이 벌판이 이게 전쟁 지역이라는 거. 수많은 청년들이 죽었거든 여기서. 실험 없이 그냥 값 없이 죽었다는 게 참 너무 억울하고 우리들의 그게 슬픔이다 그거는. 그게 우리들의 슬픔인 거야. 해는 어김없이 뜨거워지지만 분단의 비극은 반세기가 넘도록 끝날 줄을 모릅니다. 오늘도 무심하게 또 하루가 흘러갈 뿐입니다. 예로부터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교통의 요지였던 포천. 조선시대 풍류객들의 꿈이었다는 금강산 유람의 길목이기도 했다지요. 그런데 산 높고 물 맑은 고장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곳 영평천에 잠시 발길을 멈추고 쉬어가는 선비들이 많았다는군요. 여기가 영평팔경의 하나인데 여기서 금강산까지 가는 길이 가장 가깝답니다. 그래서 옛 선비들이 꼭 여기 들러서 시 한 수수 읊고 그러고 떠났다는데, 근데 금강산까지 왜 가죠? 여기 금강산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영평팔경 가운데 으뜸으로 꼽히는 화적연. 맑은 강물 위로 솟아오른 독특한 모양의 바위가 마치 볏집단을 쌓아올린 것 같다 하여 그런 이름이 붙였다는데요. 겸재 정선의 그림을 비롯해 수많은 한시에 등장할 정도로 조선 선비들의 사랑을 받았다는 명소입니다. 거의 50년 전에는 벽가리소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여기 소풍을 오면 이 앞에 이게 쭉 올라간 바위가 벽가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벽가리소. 이 벽가리 바위가 이제 여기 소가 있기 때문에 벽가리소 이렇게 불렀죠. 옛 선비들은 자연과 어우러지는 풍류를 학문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지요. 그 풍류의 현장에서 빠지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음악인데요. 그 어떤 악기가 산과 들의 지천인 풀피리보다 먼저였을까요? 인류가 지구에 이제 생겨나면서 최초에 불던 악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공의 가미가 된 게 아니잖아요. 이런 뭐 지공이 있어서 연주가 되는 것도 아니고 풀립 한 장으로 그냥 바로 연주를 하는 거잖아요. 구성진 풀피리 가락과 함께 조상들의 풍류에 한껏 취해봅니다. 맑고 아름다운 물줄기들을 품고 있는 도시 포천. 그 줄기 하나를 따라가다 보면 첩첩산 중 너른 품에 안긴 호수를 만나게 됩니다. 산속의 우물이란 뜻을 가진 산정호수입니다.
산과 호수가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빚어내는 산정호수. 연간 70만 명이 찾을 정도로 포천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꼽히죠. 그런데 산정호수는 지난 1925년 인근 마을에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만든 인공저수지입니다.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명성산의 한 기슭에는 작은 수문이 있는데요.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면 한 달에 두세 차례 이 수문을 열고 닫는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또 열어줘야 되고, 또 장마가 진다 뭐 이런 거 있으면 미리 조금씩 물을 빼줘야 되고 조절하는 게 중요하죠. 사실 이게 농사 짓는 분들은요, 이게 생명수거든요. 이 물을 빼서 드려야 그 평야로 물이 가가지고 벼가 먹고 살고 우리가 또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수문에서 흘러나온 물은 명성산 자락 아래로 흘러가면서 아름다운 계곡이 되고 그림 같은 풍경이 됩니다. 그리고 산 아래 마을의 넓은 농지에는 요긴한 농업용수로 쓰이는 것이지요. 이곳에선 논에 옮겨 심을 벼 모종을 키우고 있는데요. 고지대에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이지만 산정호수 덕분에 물 걱정할 일은 없답니다. 벼 모종이구나.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럼 이 근처는 전부 예. 농작물이 지금 산정호수 물로. 그러면요, 그 산정호수 물 없으면 농사 못 지면 여기 영북에는 거들납니다. 아, 여기 수확도 많이 지대가 나요. 높아요? 높죠, 고지대죠. 아, 지대가 높아서 물이 원래 없는데 산정호수 덕분에. 그걸 막아서 그 물로다가 농사 지니까 고지대지만 저거죠. 예,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것도. 아, 예. 산정호수가 다행히. 그럼요, 그거 당연히 있으니까는. 아, 이렇게 주면 됩니까? 예, 예. 저 농사에 소질이 있는 겁니까? 아유, 충분하시겠는데. 아, 이런 물하고 이렇게 일을 하니까 네. 시원하고 기분도 좋은데요. 그렇죠. 산중에서 흘러내린 물길은 이렇게 풍요의 싹을 튀어내고 있습니다. 인근의 다른 하우스에서도 좀 늦었지만 모판 작업이 한창입니다. 아, 저도 좀 뭘 벗고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은데. 뭐부터 도와드릴까요? 와, 무겁다. 그냥 보여요? 아이고. 그쪽도 하나 날라드려요? 예. 당연히 제가 도와드리면 풍년이 팍팍 들어야죠. 옳자, 2숟갈. 근데 좀 땀나네 이것도. 열심히 일하다가 먹는 새참만큼 반가운 것이 또 있을까요? 이런 때면 빠지지 않는 것, 바로 막걸리죠. 아니, 젊으실 때는 막걸리 굉장히 드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술 먹으면 예. 뭐야 이거 뭐 한 대박 가져와라 이런 게 없었어 그냥. 그냥 말술이. 갖다 놓고. 그런 분들을 말술이라고 그랬어요. 농사일을 하다가 배도 고프고 지치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한 잔 먹으면 예. 힘도 좋아지고 예. 배도 부르고 소주는 훑어버리니까 안 되는 거고. 위를 훑어버리니까. 네, 근데 이거는 배도 부르고
모든 활기를 씌워주기 때문에 이게 농주예요. 그래서 농주. 네, 그래서 농사꾼들이 좋아하는 게 농주. 오랫동안 서민들의 삶과 함께 해온 막걸리. 이러시고 이 진짜 막걸리 힘이 있어야 예, 맞습니다. 일이 그렇게 하는 잘 돌아. 거예요. 농주로서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꼭 필수품이라고 그러셨죠. 이 막걸리가 왜 포천의 막걸리가 그렇게 유명해졌죠? 막걸리 마을로 유명한 포천시 이동면. 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광덕산 깊은 곳에 포천 막걸리 맛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물맑기로 소문난 백운계곡. 화강암 안반수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물이 10km에 걸쳐 이어지는데요. 맑고 투명한 물빛이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물은 좋은 술의 원료가 되는 법. 백운계곡 아래 위치한 이동면에는 오래전부터 술 빚는 공장들이 번성해 왔습니다. 60여 년 전통의 막걸리 양조장에선 누룩과 술밥을 더한 막걸리가 항아리 가득 이어가는데요. 이동면 사람들은 고향에서 나는 물로 빚은 막걸리 맛에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깊은 백운계곡에서 흘러내려온 지하 220m 물로 술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 막걸리에서 물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어떤가요? 엄청 중요하죠. 만드는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첫째는 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맑은 물로 빚은 청량한 술맛 덕분에 포천은 가장 이름난 막걸리의 고장이 됐다는 것인데요. 큰돈 들이지 않고 쉽게 맛볼 수 있는 술. 막걸리 한 사발이면 고된 날도 살만 났던 기억에 누군들 예외가 있을까요? 그 진한 추억과 세월이 더해져 포천 막걸리의 맛은 더욱 깊어갑니다. 서민들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또 하나 있다면 바로 시장이지요. 예로부터 교통이 발달해 많은 물자가 모였다는 포천에는 시장 또한 번성해 왔는데요. 있을 건 다 있었다는 포천장이지만 요즘은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20살에 와가지고 시집을 포천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강한도에서 이쪽 포천으로 와가지고 지금 68을 먹었어요. 그부터 여태 농사져다 이렇게 판 거예요. 옛날에는 말도 못하게 잘 됐어요. 이렇게 싣고 오면 남아간 게 없고 잘 팔렸어. 이곳에서 한 노 부부를 만났습니다. 예. 칠순이 넘은 나이지만 마치 신혼인 듯 사이가 좋아 보이는 이수와 할아버지와 김용자 할머니. 항상 여기 같이 다니세요? 예, 같이 댕겨. 또 혼자 보내면 안 되니까 내가 쫓아다니게. 쫓아내야지 그렇게. 사이가 너무 좋아 보이세요. 그래요? 예, 무척 좋습니다. 일주일 주고 밥 주고 장전 들고는 사랑하지 마. 말하지 마. 사랑하지 마. 한가할 때면 구경 삼아 장에 오기도 하지만 오늘은 모종을 사기 위해 일부러 나선 걸음입니다. 이게 지금 1,000원이고요.
1,000원, 2,000원. 너는 몇 개야? 2천만 원. 그리고 또 이럴 때면 늘 함께 하는 건 할아버지의 사륜구동 오토바이. 보기엔 낡았지만 이 오토바이 뒤에 할머니를 태우고 이곳저곳 안 다니는 데가 없답니다. 부부가 사는 곳은 포천에서도 오래되고 아름답기로 소문난 교동마을인데요. 그런데 마을에 가까워지면서 예상치 못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여기 한탄강 다리하고 도로공사에 온 공사죠. 아, 그러면 댐이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많이 바뀌었죠. 여기 있는 거 집들도 헐고 여기 그 터도 다 닦아서 해놓고 장비들 다 갖다 놨잖아요. 한탄강에 홍수 조절용 댐 건설이 결정된 것은 지난 2006년. 댐이 완공되면 이 일대 8개 마을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부부가 살고 있는 교동마을도 수몰 예정지인데요. 예로부터 도롱뇽이 산다 하여 교동이라 부를 정도로 깨끗하고 아름다웠던 마을. 하지만 주민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떠났고 지금은 20가구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녔다는 이수와 할아버지의 집.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지어서 물려준 집이랍니다. 이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해 평생을 살아왔으니 그 추억의 무게가 오죽할까요? 남들 보기엔 초라하고 허름해 보여도 부부에겐 어느 한 구석 정들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다들 그 집을 지고 나니까 다 보는 사람만 부잣집이라고 해서 집 잘 됐다고. 근데 집이 지금 이렇게 낡아서 이제. 일 갔다 오면은 애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조그만 애들 나가주는데 애들 보면 구역고 반갑고 좋죠. 그래 일해도 일 힘드는지 모르고 이놈들 부지런히 벌어야 먹여 살리니까 부지런히 일을 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애들 먹여 살린 거죠. 이젠 자녀들도 모두 자리를 잡았고 부부는 이 집에서 여생을 마칠 요량이었다죠. 하지만 세상 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모양입니다. 마음이 참 섭섭하고 저거 했죠. 만약에 이 집이 이 고향이 물에 묻힌다니까 참 안타깝고 무척 애처롭죠. 내가 옛날 집에 살고 싶어. 아니 새로 짓고 나면 돈이 쳐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걱정이 되는 거야. 옛날 집에 데려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아쉽고 서글픈 마음을 잠시 접어둔 채 부부는 또다시 한 해 농사를 시작합니다. 어디? 비록 작은 텃밭이지만 두 식구 먹고 자식들 나눠주기엔 부족함이 없던 땅. 그러나 수몰이 되면 이 정든 땅도 영영 사라지고 말겠죠. 마지막으로
정성을 다해서 한번 농사 다시 한번 지어볼까 하고 이거를 올해만 농사지면 다시 못 지을 것 같아서 올해 한번 열심히 좀 더 지어볼까 마지막으로 그 생각을 먹고 형 농사지. 마을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주민들은 원래보다 조금 높은 지대에 새롭게 둥지를 틀 예정인데요. 집터를 닦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새로운 마을터에 벌써 밭을 마련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동마을은 농촌이지만 젊은 세대가 꽤 많은 편인데요. 마을이 옮겨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삶은 계속되겠죠.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아이들의 천진한 웃음 속에서 새로운 꿈도 자랄 것입니다. 산과 골이 깊은 고장 포천에는 구석구석 오랜 역사와 사연을 지닌 아름다운 마을이 많습니다. 행정구역상 명칭은 금동리지만 흔히 지동마을이라 불리는 이 마을은 1000년이 넘었다는 은행나무가 있을 정도로 오래된 마을인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까마득한 세월이 느껴지는 천년수엔 올해도 어김없이 새싹이 돋고 있습니다. 마을 주변은 사시사철 푸른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다름 아닌 잣나무 숲입니다. 포천은 경기도 가평 등지와 함께 국내 최대의 잣 생산지로 꼽히지요. 지동마을 어르신들은 대부분 평생 동안을 이 잣숲과 더불어 살아왔습니다. 옛날엔 뭐 잣으로도 그냥 그걸 애들 교육 가르치고 저 잣으로요? 그걸 따서 이제 그냥 뭐 옛날에 뭐 차나 있어? 예. 그냥 장대에다 걸머지고 소울에다 철리기를 그냥 걸머지고 가야지. 아, 이 잣 걸머지고 뭐 이고 아줌네들은 그냥 그럼 서울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지. 높다란 잣나무들. 가을이면 잣이 주렁주렁 열려 장관을 이룬다는데요. 지금은 잣이 열리는 계절은 아니지만 사철 잣을 저장해두고 사는 마을이다 보니 잣 가는 일도 일상입니다. 무서워! 이야. 나와서 봐요. 이게 봐요. 아, 조금 세게 때려야 되네. 그리고 이제 위에 치시면 돼요. 이렇게. 가운데. 아니, 그러니까 다. 그렇게 요령이 있구나. 네.
이렇게 빼낸 자세 껍질을 벗겨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대대로 잣과 함께 해온 마을 분들은 그 솜씨가 그야말로 달인입니다. 뜨거워서요. 이렇게 까는구나. 아유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야, 옆에 친구가 죽어도 모르는 겁니다. 아, 그 고소하네. 어느새 꽤 많은 양의 잣을 손질했는데요. 다 쓸 때가 있답니다. 우와, 야 고소하겠다. 밀가루 반죽에 잣을 아낌없이 넣고 잣잎으로 만든 발효액까지 듬뿍 부어 만드는 잣빵. 맛있겠다. 이 마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라네요. 갓 쪄낸 빵에서 나는 고소한 냄새에 저절로 군침이 돕니다. 어디 한번 먹어보자. 이건 내가 먹어. 이건 고소한 잣 호빵이야. 맛있어요.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건 어쩌면 마음을 나누는 게 아닐까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도 선뜻 쉴 자리를 내주고 음식을 건네는 인심. 그 넉넉함에 고향집에 온 것처럼 푸근해집니다. 포천에서만 볼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숨은 비경. 깊은 산 중에 어쩌면 이리도 맑은 호수가 숨어 있을까요? 에메랄드빛 호수 주위로 높이가 40-50m에 이르는 화강암 절벽이 병품처럼 둘러친 모습이 절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은 원래 건설용 석재를 생산하는 채석장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국토개발과 함께 돌을 캐내는 먼지와 소음이 가득했던 곳. 그러나 방치돼 있던 폐 채석장에 오랜 시간이 지나며 자연은 놀라운 복원력을 발휘했습니다. 돌을 캐낸 흔적 위엔 세월이 쌓여 독특한 풍광을 만들어내고 흉측하게 패여있던 웅덩이엔 빗물과 계곡물이 유입되면서 맑은 호수가 됐죠. 일급수에서만 볼 수 있다는 도롱뇽과 가재, 다양한 물고기들이 살아가는 생명의 공간입니다. 애물단지였던 폐채석장의 놀라운 변신. 포천 아트밸리는 단지 아름다운 경관뿐 아니라 문화예술 공간으로도 이름을 얻고 있습니다. 울림 좋습니다. 울림이 상당합니다. 자연적인 이런 그 야외 무대에는 정말 배경도 좋고 울림도 좋아서 음악 활동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욕심을 내는. 천혜의 정말 아름다운 공연장이에요. 저절로 울림도 있고. 울림 좋습니다. 선생님 여기 한번 딱 한번 음악 한번 노래 한번 하시죠. 한번 초대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와, 이거 봐요, 저. 화강암을 캐내면서 깎여진 절벽이 자연적인 공명을 만들어내는 아트밸리 공연장. 참으로
유쾌한 발상의 전환이 아닙니까? 이건 또 현무암 협곡하고는 또 다른 아름다운 감동을 줍니다. 이 아트밸리, 우리나라 최초의 리바이벌 채석장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버려졌던 것을 잘 살리면 우리나라 전체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너무 감동입니다. 여자같이 좋은 건 어디 있을까? 백미순 찬란하고 땅바람 더욱 좋고 나무에 망고 하나라 먹음직 열려있고 그래도 덩그덩그 같은 신나는 길도 많지만 주말이면 다양한 공연이 열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아트밸리. 지난 2년간 30만 명이 다녀갔을 정도로 포천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했는데요. 돌 깨는 소리만 요란하던 산자락에 이제는 아름다운 음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여자보다 귀한 건 세상 어디에 있을까? 책을 봐도 답답해 술 마셔도 답답해 자연의 놀라운 회복력과 인간의 노력이 맞물려 빚어낸 절경.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이곳에서 또 하나의 추억을 새깁니다. 살맛이 없다네